안녕하세요. 하민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봬요. 반갑습니다. 저희 드디어 이제 12월 JLPT가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 달 정도 가까이 다가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어떻게 준비하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원스쿨에서 그리고 하민쌤이 또 어김없이 자, 이렇게 특강을 가지고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2024년 12월 1일에 치러질 JLPT N3 특강을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N3에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N4 문법들이 있죠. N4라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N3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하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복습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하민쌤이랑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먼저 보니까 마스형에 접속하는 표현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마스형 만드는 법은 이제 여러분 N3 정도 수준이 되셨다면 충분히 이제 마스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스형 만드는 법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을 하는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하거든요. 보시면 마쇼우, 마센까와 같은 이런 권유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독해에도 자주 나오지만 청해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바로 인지를 하실 수 있게끔 해 두어야 하는 문법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머니크를 세트로 외워두셔야 하는 표현들인데요. 마스형에 접속을 하게 되어서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조사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가 아니라 뭐뭐 하러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지메르, 자, 그 다음에 뭐뭐 츠즈케르, 그리고 뭐뭐 오와르, 뭐뭐 다스 이 네 개를 세트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뭐뭐 하지메르, 자, 마스형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 그 다음에 뭐뭐 다스, 갑자기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외우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동일하게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다베 하지메르, 다베 나스 둘 다 먹기 시작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 나스만 특별히 갑자기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장 속에서 어떤 부사와 함께 자주 사용이 되냐면 큐니라는 부사와 함께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큐니는 갑자기라는 뜻의 부사겠죠. 자,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면 문법 문제를 푸실 때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다. 자, 큐니 나왔으니까 하지메르보다는 나스 고르는 게 맞겠구나 라는 선택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츠즈케르 계속 뭐뭐 하다. 그러니까 다베 츠즈케르라고 하면은 계속 먹다 라는 뜻이 될 테고요. 다베 오와르라고 하면은 다 먹다, 다 먹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로 외워주셨으면 하는 표현들이 니쿠이와 야스이입니다. 자, 마스형에 접속을 하게 돼서요. 니쿠이는 뭐뭐 하기 어렵다, 뭐뭐 하기 쉽다. 자, 그러면 고노쿠츠와 아르키 니쿠이라고 했을 때 이 신발은 걷기 힘들다 라고 해석이 되고 고노쿠츠와 아르키 야스이라 그러면은 이 신발은 걷기 편하다, 걷기 쉽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고요. 나사이는요, 굉장히 다정한 명령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라고 해석이 되는데 마스형 접속인 거 의외로 놓치기 쉬우니까요. 지금 기회에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아우를 붙이면 서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야기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나스가 있죠. 자, 이 하나스 같은 경우에 하나시아우라고 하면은 함께 이야기하다, 서로 이야기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이형 접속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형 접속 표현들 우선은 요 두 개는 여러분 꼭꼭꼭꼭 헷갈리지 않게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나이대는요,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은 상태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나쿠 때는요, 뭐뭐 하지 않아서 라는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외워두셨다면 세트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나이대는요, 나이형에다가 즈니, 자, 즈니를 붙인 것과도 동일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모토와 고한오 타베나이데 학교니 있다. 여동생은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똑같이 이모토와 고한오 타베즈니 학교에 있다 라고 하면은 여동생은 밥을 안 먹은 상태로 학교에 갔다 라고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인데 요 즈니라는 표현 암기하실 때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슈르라는 동사에 접속이 될 때만 시즈니가 아닌 세즈니로 접속이 됐었죠. 자, 요것도 복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이대 표현에 접속해서 나이대 쿠다사이라고 하면은 우리 때 쿠다사이의 반대말인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부정의 부탁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형에다가 나케레바 나라나이. 자, 이렇게 붙이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must 표현.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역을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의역을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때형 접속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때형 접속 표현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때 쿠다사이겠죠. 자, 방금 전에 등장한 나이형에 접속하는 나이데 쿠다사이,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의 반대말 표현입니다. 뭐뭐 해주세요 라는 부탁 표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쿠다사이를 생략을 하게 된다면 가벼운 명령, 그러니까 반말 표현으로 뭐뭐 해줘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때 이루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ing 표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 자동사에 붙었을 때 자동사에 때이루 표현이 붙었다면 어떠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아이테이르 자, 문이 열려 있다라는 상태 표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에 붙었는지 자동사에 붙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때쿠루, 때이쿠는 아까 전에 마스형에 접속해서 니쿠, 니쿠르라는 표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때형에 접속을 해서 뭐뭐 해 오다. 그 다음에 때쿠르는 뭐뭐 해지다 라는 상태 변화 표현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즘 이제 갑자기 부쩍 추워졌어요. 자, 그러면은 사무쿠 나떼 쿠르, 사무쿠 나떼 키타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워졌다, 부쩍 추워졌다라는 뜻의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 이쿠는 뭐뭐 해서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일하게 상태 변화 표현도 나타낼 수 있어서 어떻게 변해 가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때 시마우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버리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기요 나쿠시테 시마tta 라고 한다면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때 시마우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회화체로 사용을 한다면 짜우의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해에서는요. 때 시마우보다는 짜우라는 형태로 더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때 오쿠. 자, 이 표현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표현인데 뭐뭐 해 두다. 자, 그래서 가타즈케테 오쿠. 자, 오카상가 이에 니 카에르 마에니 부屋を 가타즈케테 오쿠 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집에 오시기 전에 방을 치워두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두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때하루. 자, 요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200개인데요. 자, 요번에는요. 타동사에 붙어요. 자, 아까는 자동사에 붙어서 때이루를 붙이면 어떠한 상태다라는 뜻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타동사에 때아루를 붙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태다, 뭐뭐 해져 있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만 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아이테이르라고 그러면 단순히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인데 노아가 아케테아르, 자, 아케르라는 타동사에 때아루 표현을 붙이게 된다면 누가 문을 열어놨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상태냐 아니면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냐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도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 모라우, 자, 뭐뭐 해봤다. 예를 들어서 미치오 오시에테 모랐다. 길을 가르쳐 받았다. 한국말로 하면 해석이 좀 어색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꼭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N3 시험 치는 우리 N3러들 그냥 직역하세요. 좀 어색하더라도. 아, 길을 가르쳐 받은 거니까 누군가 길을 가르쳐 준 거겠구나. 나한테 혹은 화자한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직역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조사를 어떤 걸 써야 될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요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하민쌤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때 뭐라우 같은 표현 나오면 그냥 뭐뭐 해봤다라고 직역을 하시고 머리로 아 이런 상황이겠거니 라고 이해만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때호시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주길 바란다. 내가 누군가에게 뭐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미루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보다. 트라이 해보는 거죠. 시도해보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때모라우랑 같이 여러분들 쭉 외워주셔야 되는 표현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때아게루 뭐뭐 해주다. 여러분 수수동사 당연히 외우셨겠죠? 지금 수수동사 다시 책 펼쳐서 복습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좀 복습 도와드린다면 자, 내가 남에게 주는 거는 아게루였어요. 아게루. 그런데 남이 나한테 주는 거는 쿠레루를 썼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상황일 때는 모라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때아게루는 행위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다. 예를 들어서 이모토니 료리오 시테아게루. 자, 여동생한테 요리를 해주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때 사시아게루는 때아게루의 겸양 표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드리다. 나보다 손 윗사람한테 무언가 행동을 해드렸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때쿠레루는 해주다인데 자, 때아게루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쿠레루는 화자에게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때야루는 뭐뭐 해주다라는 표현인데요. 때아게루랑 거의 같은 표현이지만 이거는 어린이, 식물, 동물과 같은 손 아랫사람 혹은 좀 나보다 낮은 존재에게 뭔가 식물에게 물을 준다거나 동물을 놀아준다거나 아이를 뭐 놀아준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이 표현 잘못 쓰면 조금 실생활에서는 약간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때 쿠다사루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 주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존경 표현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손윗사람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뭐 수학을 가르쳐 주셨다 라든지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때 이타다쿠는 때 모라우의 겸양 표현. 그러니까 내 행동을 낮춘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뭐해 받았는데 내 행동을 나보다 손 윗사람한테 뭔가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존경과 겸양 표현 나온 김에 자, 우리 경어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경어 표현 중에서요. 존경 표현은 자, 항상 제가 하민쌤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자,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경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뭐 하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존경 표현에 공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식은 뭐였냐면 바로 오마스니 나루, 고명사니 나루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겸양 표현의 공식과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오마스니 나루, 고명사니 나루, 오마스니 나루, 고명사니 나루 중얼중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뭐 해주세요 라고도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마스 쿠다사이입니다. 고명사 쿠다사이, 자, 오마스 쿠다사이, 고명사 쿠다사이, 뭐뭐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스와리 쿠다사이 라고 하면은 앉아주세요. 어따베 쿠다사이, 자, 드세요.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 주의사항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 마스형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마스형이 이름절, 그러니까 마스형이 한 글자인 친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루, 쿠루, 뭐 스루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마스형이 미, 키, 시 이렇게 한 글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미니나루, 오키니나루, 오시니나루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양 표현의 공식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오마스니 나루 아니고 오마스 수루 혹은 이타스, 오마스 고명사 수루 혹은 이타스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가끔 하세요. 하민쌤, 수루랑 이타스의 차이는 뭐예요? 거의 의미상으로는 똑같은데 이타스가 좀 더 겸양 표현이에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키키스루라 그러면은 키쿠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질문을 하다. 그런데 내 행동을 낮춰서 나보다 손윗 사람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오키키스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받다라는 표현. 자,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주세요. 왜냐면 청해나 독해 같은 데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문법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청해, 독해에서도 굉장히 빈출 표현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마스 이타다쿠, 고명사 이타다쿠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받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받다. 자, 그래서 요 표현들도 같이 4세트를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특수 존경 표현, 겸양 표현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바로 여기 가운데 일반 동사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겸양 동사가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존경 동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존경 동사 그리고 겸양 동사 따로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캡처를 뜨시거나 필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요 표 N3에서 나올 만한 표현들은 정말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셀프 테스트, 빈칸 테스트 같은 거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만 적어놓고 내가 존경 동사랑 겸양 동사 몇 개나 외웠는지
한번 셀프 테스트 해보시는 거 꼭꼭꼭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요것만이 아니라 특수 존경 표현, 겸양 표현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존경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게 뭐였죠, 여러분? 맞아요. 수동형입니다. 자, 수동형을 쓰면요, 존경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쯤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존경 표현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수동형, 두 번째 공식, 오마스니 나루, 고명사니 나루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존경 표현, 존경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요렇게 있었어요. 세 가지. 자, 그러면 겸양 표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공식. 오마스 수루, 고명사 수루라는 표현. 그리고 이타스로 쓸 수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죠? 바로 이 친구들. 겸양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외워두신다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존경 표현과 겸양 표현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4 문법상을 한번 쭉 훑어보았으니 바로 문자 어휘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요, 여러분. 문자 어휘 파트는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또 어떤 유형 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를 다 함께 하민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파트, 문자 어휘입니다. 자, 문자 어휘에서 문제 1번은 한자 읽기 문제예요. 한자 읽기. 자, 어떤 문제냐면요. 약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한자를 떡하니 주고, 자, 너네 이 한자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읽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가 딱 주어졌을 때 밑줄이 밑에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음독인지 훈독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금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장음 확인하셔야 되고요. 초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점이 들어가는지 혹은 장음인지 혹은 단음 표현인지 혹은 초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 발음이 들어가는지 확인. 자,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쯔가 아니라 작은 쯔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음독인지 훈독인지를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인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인자 같은 경우에 음독을 하게 되면 징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한자는 인구라는 뜻이고요. 징꼬라고 읽습니다. 징꼬, 인구. 자, 그런데 이 사람인자가 단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훈독을 해서요. 히토라고 읽게 됩니다. 히토. 자, 그리고 타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라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이 한자는요. 카이와라고 읽고요. 회화, 대화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카이와인지 가이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자가 가장 맨 처음에 단어 머리 맨 처음에 등장을 한다면 카가 아니라 가라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이와가 맞는데 가이와 이렇게 약간 한본어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잘못 외우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다나카상인데 다나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데 타금을 붙여서 발음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타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유의하시면서 단어를 암기하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전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노 야마다さんに本を
땡땡땡. 자, 선택지는요. 와타시마시다, 모도시마시다, 가시마시다, 가에시마시다 라고 있는데, 자, 요 한자 반환하다 할 때 반자이죠. 음독을 하게 되면 행이라고도 읽는데 여기서는 훈독을 해야 합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4번 가에시마시다가 정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실전 예제들은요. 실제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하는구나 라는 거 이번 특강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 한자, 요 표현은 카에스라고 읽고요. 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돌려주다. 자, 그런데 자, 요 표현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카스입니다. 자, 카스. 자, 하민쌤이랑 시원스쿨에서 N4, 5 그리고 N3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귀에 정말 피가 나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제발 카에스랑 카스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외워주세요. 라고 하민쌤 항상 강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참에 외웁시다. 이참에. 카에스는요, 돌려주다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가스는 빌려주는 거예요. 자,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한자 모양도 꼭꼭꼭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인 한자 표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한자 읽기는 아까 전에 한자의 밑줄이 쳐져 있고 그 한자를 어떤 식으로 히라가나로 읽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다면 한자 표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를 주고요. 거기 밑줄이 쳐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한자로 쓸 수 있니? 라는 반대로 한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6문항가량 출제가 되고요. 자,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부수나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래라고 했을 때 이 미자, 아닐 미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말자랑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아닐 미자는 위에 획이 짧아요. 위에 획이 짧아요. 근데 종말 할 때 그 말자 있죠. 말자는 위에 획이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치사하게 JLPT가요. 이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놓칠 법한 부분들을 문제로 낸답니다. 자, 그래서 부수나 모양이 비슷한 한자. 자, 미래는 아, 이쪽이지. 이쪽은 잘못됐어. 라고 고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실 때 항상 매번 꼼꼼히 유심히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발음이 같은 한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소개할 때 이 소자요. 일본말로 읽으면 쇼가 됩니다. 음독을 해서. 자, 그런데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요. 음독으로 쇼라고 읽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 부수가 다르죠. 변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사변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 한자는 손수변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소개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소자를 쓰는데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다 라고 할 때 초대할 때 초자 있죠. 이 초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이런 일본어로 했을 때 발음이 같은 한자들을 외우려면 자, 꿀팁입니다. 한국어 읽기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일본어로는 둘 다 쇼라고 읽는데 한국어로 읽었을 때 얘는 소고 얘는 초구나. 그러면 완전 다른 한자네. 그러니까 일본어로만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어 발음도 같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少し腰が痛い입니다. 腰が痛い. 자,腰라고 하면은 우리 허리를 말을 합니다. 腰が痛い.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와, 또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쭉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런 문제 참으로 난감한데요. 자, 요 중에서 정답은요, 바로 4번입니다. 자, 4번에 거시는요, 여러분, 허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신체에 관련된 표현 중에 대부분은요, 바로 요런 변이 들어갑니다. 자, 요 변은요, 달월처럼 생겼는데, 달월변이 아니라 몸신변이에요. 신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변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몸에 관련된 표현들에는 하라, 배, 복부라고 하면은 몸신변 들어갔죠. 와키, 옆구리, 겨드랑이라는 뜻에도 몸신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시라고 하면은 허리, 그래서 몸신변 또 들어가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또 한자 외울 때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너무 좋은데, 자, 요거 보시면 중요하다 할 때 요자죠. 중요하다 할 때 요자. 자, 그런데 우리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허리가 사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허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고시, 즉 요라고 이제 외워주시면 허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통이라고 하잖아요. 요통이라고 허리가 아픈 통증을. 그래서 여기서 사실 소리를 빌려온 건데 뭐 음차랑 훈차라는 개념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특강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냥 연상을 좀 해보세요. 허리는 중요하니까 이 요자를 써가지고 요통이라고도 하는구나. 한자는 이렇게 외워야지 라는 식으로 조금 이 생긴 거 그대로 막 빽빽이 100번씩 1000번씩 여러분들 지겹잖아요.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연상을 해보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면서 한번 한자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요. 문맥 규정 유형입니다. 자, 문맥 규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약 11문항 정도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장에 이렇게 쏠쏠 있고 빈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을 비워놔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는 표현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그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명사, 동사, 부사 다양한 품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자, 그런데 다의어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즈또라는 표현. 자, 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즈또 맞대다 라고 하면은 쭉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쭉 계속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같은 표현임에도 거치라는 허가 즈또이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훨씬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쪽이 훨씬 좋아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의어죠. 즈또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장의 흐름을 반드시 살펴보신 다음에 정답을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보니까 하야시さんは 会議ではいつも땡땡땡のであまり自分の意見を言わない. 이런 문맥 규정 유형에서 노대 이런 거 나오면요. 땡큐예요, 땡큐. 오, 인과관계 파악해야 되는구나. 자, 어떻게? 하야시 씨는 회의에서는 항상 어쩌구이기 때문에
그다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1번 진공적, 인공적. 2번消極的, 소극적. 3번 지도적, 자동적. 4번 간세스적, 간접적. 자, 여기서 정답은요. 그렇죠. 소극적을 고르셔야겠죠. 소극적이니까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세게 피력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표현들, 자, 뭐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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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적 요런 표현들도 묶어서 외우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연상하기도 쉽고 세트로 외워버릇 하시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민쌤이 강의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게 바로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파악을 하시고 문장 전체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골라야 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유형은 유의표현 유형입니다. 유의표현. 자, 유의표현 유형은요. 약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1번에서 3번 정도의 문제가 동사, 부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실 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문장 전체 의미하고 의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등장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제시된 문장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단어 암기하실 때 함께 쓸 수 있는 유의 표현 체크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키다, 좋아한다. 자, 요거는 우리 M4-5 때부터 열심히 외웠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기니로 이런 거 어렵죠. 근데 마음에 들다. 자, 그래서 스키다랑 같이 쓸 수 있는 유의 표현이에요. 기니로. 그 다음에 추이스르라 그러면은 조심하다 라는 뜻인데 기어츠케르, 주의하다 라는 표현이랑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이스르 단품으로 외우는 게 아닌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묶어가지고 요런 애들은 유의 표현으로 등장을 할 법한 표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한번 볼게요. 今夜は家に誰もいないから退屈だ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退屈だ라고 하면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요런 뜻인데요. 요 나형 형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보자마자 고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바로 1번 스마라나이겠죠. 자, 스마라나이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스마나이라고도 말을 자주 하는데 바로 지루하다, 재미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와이는 무섭다죠. 사비시는 외롭다, 쓸쓸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소가시라고 하면 바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과 유의 표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정답 1번이다 라고 문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민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유의 표현들을 한번 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으케모츠, 맞다, 담당하다 라는 뜻인데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 탄토스르라는 표현이랑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담당하다, 으케모츠 탄토스르, 같은 뜻이구나.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아까도 나왔지만 기어츠케르, 치우이스르, 자, 같은 표현이죠. 조심하다, 주의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타한끼다. 자, N3에서 제법 출제가 많이 됐던 나형 형사인데요. 성질이 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질이 급하다. 이 표현은 쓰고 오거르 라는 표현이랑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올 법한 게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코리뽀이.
자, 오코리뽀이라 그러면은 잘 화를 낸다 라는 뜻의 표현인데 이런 것도 탕기다 라는 표현이랑 바꿔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츠이, 힘들다. 다이헨다랑 바꿔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와케, 리유, 요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와케가 있는 단어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와케, 이유. 자, 지금 외워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사키. 아까 조금 전 방금이란 뜻인데 스코시마에니 라는 표현이랑 또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생활하다. 세이카츠스르 생활하다 라는 표현이랑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자 어휘의 마지막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5번 유형인 용법 파트인데요. 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자 어휘 파트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 그만큼 배점이 크다고도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파트거든요. 약 5문항,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 어휘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포인트입니다. 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사일 때는 어떤 문장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나카나카 데키나이. 자, 뒤에 부정어가 오면은 좀처럼 쉽사리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나카나카 키레이다. 뒤에 긍정어가 오면은 꽤 상당히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패턴화 하셔서 암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시때 뭐뭐나 이런 거 있죠? 결코 뭐뭐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캐시때 결코 이렇게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그냥 패턴화해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팁으로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 지츠부츠라고 읽고요. 실물이라는 뜻입니다. 너 그 연예인 실물 봤어? 나 봤지. 엄청 예쁘던데 라고 얘기할 때 그 실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단어가 어휘가 정확한 의미로 사용됐는가를 우리는 봐야 해요. 服はインターネットの写真だけではなく、実物を見てから買いたい. 자, 옷은 인터넷 사진뿐 아니라 실물을 보고 나서 사고 싶다. 2번. そのことは彼女の実物の気持ちがわかるためだ. 그것은 그녀의 실물의 마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번. デパートで買い物をしたとき、実物が足りなかったので、クレジットカードで払った. 자,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는데 그때 실물이 부족해서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다. 4번. 劇場での実演は失敗しましたが、実物ならもっと上手にできます. 자, 극장에서의 연기는 자, 실제 공연은 실패를 했지만 실물이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적절한 거 무엇일까요? 자, 1번이죠. 그쵸? 왜냐면 나는 옷은 인터넷 사진이 아니라 실물 보고 사고 싶어. 난 실물파야 라고 얘기를 할 때 1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부분은 실제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지사이라는 실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겐킹. 그다음에 이것도 지사이 실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5문항 정도 출제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어휘, 자, 이대로 마치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요, 여러분. N3 출제 예상 단어를 하민쌤이 조금 찝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고 좀 외우기 까다롭다라고 하는 단어들 위주로 모아 보았으니까
같이 이 기회에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아이테. 자, 상대방이라는 뜻이고요. 애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어이와이, 축하 행사라는 뜻이 있고요. 자, 여러분 요거 올해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한자도 비슷하게 생겼고 발음도 비슷한데 올해는 감사, 사례라는 뜻이니까 요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메끼리. 자, 이거는 마감을 말하죠. 시메끼리. 야찡, 집세. 와리아이 읽는 법이 특이합니다. 비율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즈케르, 맡기다. 그리고 으타가우, 의심하다. 자, 한자 어렵죠? 의심하다 할 때 의자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보면 오크레르, 늦다. 자, 그 다음에 카타즈케르, 정리정돈하다. 그 다음에 다시카메르, 자, 확인할 때 확자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카메르, 확인하다. 그 다음에 데츠다우, 돕다, 거들다. 그래서 데츠다테 쿠다사이라고 하면은 도와주세요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더덕게르, 배달하다, 뭐 신고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 혼인신고 같은 거 있죠. 뭐 무슨 그런 신고 같은 거. 그런 걸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라우, 지불하다, 마가루, 자, 돌다, 꺾다. 요렇게. 그리고 유르스, 자, 이런 한자 중요합니다. 허용하다, 용서하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로 가볼까요? 형용사. 어시, 아깝다, 아쉽다. 그야시, 자, 분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유르이, 느슨하다. 그리고 립바다. 자, 나형용사로 갑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자, 한자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사간다, 왕성하다, 활발하다. 자, 그리고 짜낸다, 유감이다, 아쉽다. 마지막, 탕기다. 성질이 급하다, 화를 잘 낸다. 자, 요런 단어들 출제 예상 단어로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단어만큼은 한 번씩 한자도 잘 살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문법 파트에서 첫 번째 문제 유형, 문법 형식 유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형식 유형에서는요, 약 1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비교적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3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회화체 같은 것들도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어 위주의 암기보다는 문장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뭐 또 그라베때 뭐뭐와 비교하여 뭐뭐 토시때 뭐뭐로써 뭐뭐니 츠지때 뭐뭐를 통하여 뭐뭐니 오이때 뭐뭐에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으로만 외워주는 것이 아닌 문장 그러니까 예문에서 이 기능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외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정말로 회화체 문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회화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자, 먼저 대학에서 안산와卒業後は どうするんですか?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군인이 帰りますが帰ってからどうまだ決めていません이라고 나옵니다. 자, 안 씨는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나 돌아갈 건데 어떻게 할지는
귀국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라는 표현이죠. 자, 어떻게도 할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이 까 같은 게 문장 뒤에 들어가면은 뭐뭐 할지, 어떻게 할지라는 뭐뭐일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할지가가 아닌 는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기메테이마생이라고 하는 키메루 결정하다 타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가 아닌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라는 타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 자리에 와가 들어왔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인 문장 만들기, 그러니까 어휘의 순서를 배열해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 같은 경우에 약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암기어보다는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묻는 평이한 문장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4개의 보기를 한꺼번에 연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연결할 수 있는 보기를 뭐 2개, 2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어나가면서 4개의 어휘의 순서를 완성을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문장 형식이 어떤 게 있냐. 뭐뭐 토 오모 때형 문형. 뭐뭐 나. 자, 뭐뭐 노. 자, 뭐뭐 나는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나형용사의 형태겠죠. 그러니까 어순을 배열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될 거고요. no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이어주는 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순 배열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o, 어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형 문장에다가 뭐뭐또 어머라고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뜻의 문장 형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平日はなかなか運動する時間がないので、日常生活の中でエレベーターではなくて階段を特化している. 자, 그런데 이 토카랑 토카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하는 문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A 토카, B 토카, 시테이르라는 문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A 하던지 B 하던지 한다,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계단을 이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계단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수로는 가장 적절한 건 스카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다오 스카우 토까. 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사용하던지, 자, 걷는 속도를 빠르게 하던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2, 4, 3, 1, 2, 4 요런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바로 무작정 해석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어떤 문법사항이 어떤 문법사항과 연결이 되어야 할까, 이 어휘는 어디에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알맞을까를 먼저 떠올리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법에서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래문법이라는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5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문장의 흐름에 맞는 문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독해처럼 나와요. 독해처럼 나오고 독해 지문 같은데 언뜻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문법사항을 집어 넣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독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의 흐름에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법 요소, 어휘, 접속사, 부사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다양한 품사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어, 접속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법적인 표현하고 함께 단락끼리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 문맥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 조사, 부사 등과 문말 표현까지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범위가 넓죠. 폭넓게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시어 관련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소 문장을 읽을 때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표현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을 받았을까라는 거를 항상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버릇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짤막한 글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실제로 시험 문제는 조금 더 긴 글인데 제가 한 부분만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자, 지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지문 속에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표현을 골라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와타시노 미치, 나의 길, 미라 조나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와타시와 긴조노 치사이 기사店によく行きます. 나는 근처 작은 찻집에 자주 갑니다. 店長は林さんという70歳の男性です. 점장님은 하야시 씨라고 하는 70세 남성입니다. 하야시 씨와 私より20歳年上ですが, 자, 하야시 씨는 나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지만 私たちは友達です. 우리는 친구입니다. 私は店に半年ぐらい前から行くようになりました. 나는 가게에 반년 정도 전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私が行くと, 내가 가면, 하야시さんは いつも, 하야시 씨는 항상 어쩌구입니다. それで私たちはだんだん仲が良くなり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점차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면 하야시 씨가 항상 어떻게 해준 걸까요? 자, 지금 보니까 話しかけていました. 話しかけてあげました. 話しかけてくれました. 話しかけてもらいました. 아이고 옳다구나. 우리가 공부했던 수수동사 표현들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런데 하나시 카케루라는 수어가 쓰이는 건 틀림이 없어요. 말을 걸다, 말을 시켰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누가? 하야시 씨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은 나한테 하야시 씨가 해준 거죠.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거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쿠레로 표현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2번 고르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얘기 말 시켜줬으니까 뭐뭐 해주다 인테 아게로가 맞겠지. 자, 안 돼요, 여러분. 화자한테 해 주었을 때는 화자가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떼아게루가 아닌 떼쿠레루를 써야 합니다. 떼아게루는 내가 해 주었을 때 남에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문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데 글의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제가 아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지시어였어요. 지시어. 자, 이 지시어들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합격 꿀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문장에서 나왔던 걸 가리킵니다. 先週、木村さんという人に会った。その人は大学の先生だ. 자, 퀴즈. その人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키무라상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모시로 시작하는 문장인 경우. 모시 新しいデータが出たらすぐそれ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자, 만일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 퀴즈. 여기서 소래가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新しい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모시로 시작되고 컴마로 잘린 문장 같은 경우 그 앞 내용을 받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X의 Y라는 문형일 경우. 예를 들어서 クレジットカードは会員とその家族しか使えない. 신용카드는 회원과 그 가족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가족은 누구의 가족일까요? 맞습니다. 가이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父がカナダに転勤になった. その時、私は中学生だった. 자, 아빠가 캐나다에 전근을 가게 되었다.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다. 그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전근 가셨을 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노요니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노요니라는 표현이 앞 문장 혹은 크게는 앞 문단까지도 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 지시사와 함께 접속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접속사 하민쌤이 또 결과, 사실과정, 병렬 첨가, 원인 결과, 대비 비교, 보충 추가 순서대로 모아 놓았어요. 결론, 예시까지도. 자, 이제 또 여러분들 캡처 혹은 필기 타임입니다. 자, 요 표현들 잘 외워주시고요. 이 표현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문제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여러분. 하민쌤이 N3 출제 예상 문법 최근에 기출된 기출문제에서 실제로 나왔던 빈출 표현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문법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형에다가 소다를 붙였을 때 전문의 소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외우셨을 거예요. 뭐뭐라고 한다라고 말을 전해주는 용법이죠. 자, 그런데 보통형의 소다와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형의 소다가 아닌 동사 마스형 또는 형용사의 어간에다가 소다를 붙였을 때는 양태나 추측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복습할까요? 동사에 소다 붙였을 때 동사 마스형에 소다를 붙이면 예를 들어 아메가降りそうだ, 비가 내릴 것 같다. 이마니모 나키소다, 지금이라도 금세라도 울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에 부정어 뭐였죠? 세 가지 있었는데 자, 외워주세요. 소니나이, 소모나이, 소니모나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요거 헷갈리시니까 한 번 더 소니나이, 소모나이, 소니모나이. 자, 이렇게 세 가지 꼭꼭꼭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니,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문장이 붙어야 돼요. 자, 문장이 붙어서 뭐뭐요니라고 하면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요거는 문법 파트보다는 독해 파트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지문 속에서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다. 자, 뭐뭐인 것 같다. 우리 추측 표현 소다, 요다, 미타이다, 라시 이렇게 같이 외워두셨을 텐데요. 그 중에 요다입니다.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그런데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고 쓸 때 명사에다가 마루대, 자, 번외 표현으로 명사 노 요다라는 문형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마루대 닌교 노 요다. 그러면은 마치 인형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 그 다음에 나케레바 나라나이 부정 표현 우리 나이형 접속 표현에서 배웠고요. 때와 이케나이 때형 접속 표현입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즈다 하즈가나이 외워주세요. 이거 주의. 자, 왠지 하민쌤 요 표현에 이번 시험은 좀 느낌이 오는데요. 자, 요 표현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강한 추측 표현이에요. 빼먹기 쉬우니까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시, 미타이다 다 추측 표현이죠. 이번에는 추측 표현들이 좀 많아요. 라시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라고 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라시라고 쓰면 전형의 용법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전형의 용법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아노히토와 어토코라시 자, 저 사람은 남자답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노코와 거도모라시 그러면 아이답다 자, 이렇게. 근데 아니면 뭐 아나타라시쿠나이네 그러면은 이번 행동은 너답지 않아 이렇게 쓰거나 그래서 그게 바로 전형의 용법이거든요.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타이다 라고 하면 뭐뭐인 것 같다. 그리고 기능어들 몇 가지. 니 그라베테 뭐뭐에 비해서 뭐뭐과 비교해서 니 시타가테 뭐뭐에 따라 이런 표현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최종적으로 복습 한번 싹 해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자, 그러면 독해 파트 풀이 순서 팁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풀이 순서는 여러분 단문부터요, 중문, 그리고 장문 순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각각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문과 중문, 장문 다 내용이의 파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글쓴이의 주장이나 글의 요지를 묻거나 혹은 밑줄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오거나 보통은 이 중에 하나인데 먼저 글쓴이의 주장이나 글의 요지를 묻는 경우에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문제는 밑줄의 앞뒤 문맥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고요. 자, 여러분 사실 이거 천기누설인데요. 밑줄 문제 같은 경우에 밑줄의 앞뒤 두세 문장의 답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은 여기에 쳐져 있는데 저 멀리 생뚱맞은 곳을 찾으시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밑줄 문제는 앞뒤 두세 문장 사이에 답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흐름대로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 돼요.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선택지와 자, 여기서부터가 선택지 보실 때 포인트인데요. 선택지와 지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예쁘다. 고양이는 귀엽다. 자, 사실 두 가지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표현이지만 유의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속에서 같은 표현이 나왔다고 정답이라는 법이 없고 지문에 나온 단어랑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었다고 정답이
아니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단어는 굳이 해석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각 주에 설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어휘와 수거 등을 묶어서 학습하자라는 게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검색 파트는요, 마지막 글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짜나 기간, 비용, 할인 같은 정보가 실려있는 설명문이나 정보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로 지라시라고 그러죠. 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거기서 이제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파악하라는 거는, 자, 그 찌라시 정보지를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뭐지? 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보지를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조건 중에 아,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쳐넣거나. 그쵸?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등장합니다. 간혹 계산 문제 나오는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어를 묻는 문제지 여러분들의 산수 실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뭐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본어만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알아야 푸는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글의 흐름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나가면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문 파트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약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필자의 주장, 생각, 전체 지문의 요점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셔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일이나 팩스와 같은 글 유형일 때는요.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인사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은 글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는 텍스트는 주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목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역접 접속사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카시, 뭐 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도코로가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테라든지 사소크와 같은 부사가 등장한 부분부터 본론이다 라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또 시카시, 다카라, 소레데, 스마리, 스나와치 이런 저자의 주장 파악에 힌트가 되는 표현들도 여러분 독해하실 때 잘 보셔야 한다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高校生の孫が来週 e スポーツの大会に出るんだと言った。それは何のスポーツかと聞いてみると、孫はコンピューターゲームの大会だと言った。私には不思議な気分がした。それがスポーツの大会なのだから。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등학생 손주가요. 나 다음 주에 e스포츠 대회에 나가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스포츠냐 하고 물어보니까 손주는 컴퓨터 게임 대회라고 말을 했대요. 나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게 스포츠 대회여서 신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 신기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까라라는 표현이 받아주고 있어요. 왜 신기했냐? 그게 컴퓨터 게임이 스포츠 대회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앞서 문법 시간에 글의 문법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지시사,
지시사 공략하는 법 배웠잖아요. 근데 이 지시사가 나타내는 게 뭔지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컴퓨터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뒷문단 한번 살펴볼게요. 이마와 스포츠니와 ルールを守りながら勝ったり負けたりするもの全部が含まれるらしい. 지금 이제 스포츠에는 룰을 지키면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 전부가 포함된다고 한다. 体を動かすことをスポーツだと思っていた私はとても驚いた.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나는 매우 놀라웠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不思議な気分がしたとあるがどうしてか. 자,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냐라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신기한지. 왜냐하면 이유가 나타난 표현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스포츠 대회이니까 지금까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스포츠 대회에 포함돼? 라는 것에 놀란 거죠. 자, 그래서 선택지 한번 살펴보시면 손주가 이야기했는데 마고가 하나시다 노니 마고も 不思議な気分だと言っているから. 자, 손주가 이야기했는데 손주도 신기한 기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요거는 소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컴퓨터 게임이와 다이카이가あると聞いたから. 컴퓨터 게임에 대회가 있다고 들어서. 자, 요건 좀 세모를 쳐놓을게요, 여러분. 요거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몸을 体を動かすことをスポーツだと思っていた私にとって最近ではスポーツにコンピューターゲームが含まれるということに驚いたから. 자, 정답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요거 3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4번도 살펴볼게요. 마고가 스포츠의 대회에出ると言ったから. 자, 요것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좀 잡아드릴게요. 컴퓨터 게임에는 대회가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도 스포츠에 포함되는 것에 놀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주가 스포츠 대회에 나가는 것에 놀란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게임도 스포츠야? 라고 놀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해 파트에서 내용 이해, 중문이랑 장문 유형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개 지문에 지문당 3문제씩 출제되는 게 중문, 1개 지문에 4문제씩 출제되는 게 장문입니다. 단락이 말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해요. 단락이 말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문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단문은 한 단락으로 끝나는데 중문은 단락이 조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단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장의 주제나 생각은 마지막 단락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하민쌤의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마지막 단락에 주제나 요지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장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이해, 키워드 파악, 논리 전개 등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숲과 나무 사이 그 어딘가에 있어요. 전체도 봐야 하고 디테일도 좀 봐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장문 파트입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아서 단어 수준도 좀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장문은 처음에 딱 접하셨을 때 약간 당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락별로 각각의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1단락, 2단락, 3단락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정답이 1번 단락에 있고 2번 문제 정답이 3번 단락에 있고 1번 문제의 정답이 2번 단락에 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으로 여러분 답을 찾아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문제는 밑줄 문장 앞뒤 두 줄 사이에 정답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글의 주제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글의 요지가 뭐야? 이런 거 묻는 경우가 되게 많다. 자, 그리고 N3에서는 지시어 지칭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실전 예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한번 지문을 살펴보는데요. 私は家の近くを毎日散歩していますが、今日はいつもと違う道を歩いてみました。ぶらぶら歩いていると、どこからか花のいい匂いがしてきました。知っている香りなのに、それがどんな花なのか思い出せませんでした。でも、その時自然に昔住んでいた家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단락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소레 또아르가 난노 꼬토까 라는 문제가 처음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레와 이러면서 앞 내용을 받았어요.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집 근처를 매일 산책을 하는데 오늘은 평소랑 다른 길을 걸어보았어요. 브라브라 라고 하면 뭐 터덜터덜 걷고 있자니 어디선가 좋은 꽃내음이 났어요. 알고 있는 향기인데 그게 어떤 꽃인지 떠올리질 못했어요.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자연스럽게 옛날에 살던 집을 떠올렸어요. 그건 이나카노 히로이 니와가 아루 이에 데시다. 시골에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이었어요. 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소래가 받은 내용. 자, 우리 지시사 연습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소래가 받은 내용은 좋아요. 바로 옛날에 살던 집. 옛날에 살던 집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한번 골라보면 소래, 그것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번 산책 도중에서 본 꽃이 핀 집. 옛날에 살던 집에 집과 아주 닮아 있는 집. 3번 어릴 적 내가 살던 집. 4번 옛날에 같이 자주 놀았던 아키코의 집.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그쵸? 우리 찾을 수 있어요? 3번이겠죠.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을 떠올렸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祖父と祖母も一緒に住んでいて、賑やかな毎日でした。隣の家のあきこちゃんという女の子と、家の裏にある山に行ったり、近くの川に行ったりして、よく一緒に遊びました。懐かしい思い出です。그것은 시골에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대요. 자, 옛날에 살던 집을 떠올린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같이 살고 있어서 굉장히 북적북적한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옆집 아키코짱이라는 여자아이와 집 뒤편에 있는 산에 가거나 근처 강에 가거나 해서 자주 함께 놀았어요. 자, 두 번째 밑줄 나왔네요. 나츠카시 오모이데 데스. 그리운 추억입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츠카시 오모이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추억이냐? 자, 나츠카시 오모이데 그리운 추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그리운 추억은 과연 무엇일까? 선택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옆집 넓은 정원에 자주 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주 놀러 왔다. 정원에서 아키꽃장이랑 같이 꽃을 봤다. 친구와 함께 산과 강에서 놀았다. 자, 요거 헷갈리죠? 자, 요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 자, 여러분 3번 고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3번 고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키코짱이랑은 꽃을 본 게 아니라 산에서 놀고 강에서 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선택지에 이 아키코짱이라는 단어 나왔다고 옳다구나 하고 3번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선택지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번 살펴볼게요. どうしてあの時、昔住んでいた家のことを思い出したのか、私は不思議でした。家に帰ってから昔の写真や祖父、祖母の写真を見ながらしばらく考えました。そして、昔住んでいた家の庭には春になると白くて小さな可愛い花がたくさん咲いていた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その花は今日道を歩いていた時のあの花と同じ香りだったのです。오, 자, 내용은 바로 왜 그때 옛날에 살던 집을 떠올렸는지 나는 너무 신기했다. 왜 내가 옛날 집을 떠올렸을까? 집에 돌아와서 옛날 사진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같은 걸 찾아보고 한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을 했더니 옛날에 살던 집 정원에 봄이 되면 하얗고 작고 귀여운 꽃들이 폈는데 그걸 떠올렸대요. 그 꽃은 오늘 길을 걸어 다니다가 발견한 꽃과 같은 향기였다라고 나오죠. 자, 문제. 이 글을 쓴 사람은 산책할 때 옛날에 살던 집을 왜 떠올렸냐? 왜 떠올렸을까요? 자, 우리는 알죠? 꽃이 같은 향기였으니까. 자, 그 선택지를 찾아볼게요. 1번. 옛날에 살던 집 정원에 핀 것과 같은 꽃의 향기가 났으니까. 오, 유력. 옛날에 살던 집 정원에 핀 것과 같은 하얀 꽃을 봤으니까. 세모.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길에 피어 있던 것과 같은 꽃의 향기가 났으니까. 오, 이것도 세모. 너무 다 세모인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살았던 집 근처 길에 피어 있던 것과 같은 하얀 꽃을 봤으니까. 자, 요거 또 세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기만을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왜 다 세모 쳤냐면 다 헷갈리니까. 왜냐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일단은 아닌 거 한번 XX 해볼게요. 자, 미타가라 아니죠. 봤으니까가 아니고 향기가 같았어. 그래요. 그 향기를 맡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 4번은 일단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살던 집 정원에 핀 꽃이었어요? 아니면 집 근처 길에 핀 꽃이었어요? 이 차이예요. 아, 향기가 난 건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길을 걸었을 때 맡은 꽃향기가 옛날에 살던 집 정원에 핀 꽃이랑 같았던 거죠. 그쵸? 여기 나오잖아요. 옛날에 살던 집 정원에는 이라고. 별표. 요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을 챙기셔야 돼서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정보 검색 파트 유형은요.
한 개 지문에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N3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N4, 5를 거쳐 오신 분들이면 너무 익숙한 문제 유형일 거예요. 읽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질문과 선택지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라. 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제목도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따로 표기해 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요것만 사실 잘 지켜주시면 저는 정보 검색 문제가 제일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실제로 일본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자, 그런데 문제를 먼저 체크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문제 먼저 봐주세요. 문제 먼저. 그 다음에 소제목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자, 두 번째 순서는 소제목 읽기. 그리고 모집 안내문의 경우 중요한 내용은 자, 이 부분 놓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괄호, 별표, 주의 표시. 자,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를 해놓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글씨를 조그맣게 써놔요. 글씨를 조그맣게 써놨는데 앞에 별표는 붙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작은 글씨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막 이러면서 넘어가요.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락별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독해 파트도 무사히 잘 공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파트인 청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해 첫 번째 파트 유형인 문제 1번 과제 이해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이해 파트에서는요, 약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선택지와 그림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보통은 이제 선택지 1 어쩌고, 2 어쩌고, 3 어쩌고, 4 어쩌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혹은 그림을 살펴야 하는 그런 문제고요. 반복되는 공식을 파악하셔야 돼요. A의 A, A의 B, B의 A, B의 B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선택지 실제로 살펴보면서 어떤 공식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질문에 따라서 지우는 오답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주문합니까? 라는 문제면은 필요가 없고 이미 준비된 물건 선택지를 지우셔야 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번에는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소거를 해야 하는 선택지가 각각 달라진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여자 사람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会社で女の人と課長が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資料をどのように直しますか? 자, 이런 문제네요. 선택지가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문이 등장을 하고 선택지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지문 보면서 선택지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컨닝도 뭣도 아니니까 같이 보면서 소거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선택지 먼저 살펴보니까 그래프의 설명을 지운다. グラフの説明を消す. グラフの説明文を詳しくする. 자, 詳しくする 어렵다. 이 표현 어렵네요. 자세하게 한다, 상세하게 한다. 3번, グラフを増やす. 그래프를 늘린다. 4번, グラフを減らす. 자, 그래프를 줄인다. 자, 어떤 걸까요? 이 중에서 한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성분이 얘기해요. 課長、今度の営業部の会議で配る資料、見ていただけましたか? 과장님, 이번 영업부 회의에서 배부할 자료 봐주셨나요? 자, 과장님이, 見ましたよ. グラフをたくさん入れたのは分かりやすくていいんですけど、それぞれ説明する文が長すぎますね. 오, 좋다.
자, 과장님이 이 부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한 부분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각각 설명하는 문장이 너무 길다고 얘기를 합니다. 詳しく書きたい気持ちはわかるんですけど, 자, 자세하게 쓰고 싶은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자 사람이 あ、そうですか. 伝わりやすくなるように工夫してみたんですが,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좀 전달되기 쉽도록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한 거래요. 응. グラフについては会議で詳しく説明するでしょうし、説明文は取ってタイトルだけにしたらどうですか? 제안합니다. 자, 이런 거 제안하는 부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프는 회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설명문은 떼고 타이틀만 남기면 어때? 아, 하이, わかりました.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요. 1번, 설명을 없애겠죠. 설명문을 더 자세히 하면 안 되고, 그래프가 많은 건 좋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이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 과제 이해 파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등장인물이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 이해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 지문 속의 디테일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듣고 선택지를 무조건 읽으셔야 하고요. 한 18초 정도가 주어집니다. 선택지 정리하는데 반드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유 열거하는 표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実は, それ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 설명문과 질문을 잘 듣고 질문의 포인트 파악하시는 게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 읽을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보기 잘 듣고 포인트를 좁혀 두시는 것도 너무 중요함.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들으시고 정답이 아닌 건 제외시켜 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 놓쳤어도 다시 한번 들려주니까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에 임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바로 4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스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비에 아나운서가 話しています. 南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で今年海外からの客のために始めたことは何ですか? 오, 반복적으로 나와요. 今年始めたことです. 자, 이런 거 강조니까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질문은 2번씩 나와요. 日本の伝統衣装を貸し出すサービス. 일본의 전통 의상을 빌려주는 서비스. 日本の漫画やアニメを紹介するサービス. 일본의 만화나 애니를 소개하는 서비스. 空港から無料のバスを出すサービス. 공항에서 무료 버스를 보내주는 서비스. 写真を無料で撮ってあげるサービス.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서비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는 해외에서 온 손님을 위해서 올해 누가? 미나미 쇼핑센터가 시작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자, 海外からの観光客が増え、空港から無料のバスを出すホテルなどが増えてきました. 자, 해외에서 관광객이 늘어나서 공항에서 무료 버스를 보내주는 호텔이 늘어났대요. 쇼핑センターでも外国人観光客のために様々な工夫がされています. 자, 그래서 이런 호텔들이 있으니까 쇼핑 센터도 외국인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나왔다. 미나미 쇼핑センターでは今年浴衣を貸し出すサービスを始めました.
자, 유카타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대요. 나왔다, 나왔다. 자, 유카타를 입을 수 있고 사진을 찍거나 유카타を着たまま買い物を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 유카타를 입고 쇼핑 같은 걸 할 수 있다. 去年始まった. 자, 작년에 시작된 오리가미, 종이접기 교실이나 일본의 만화, 애니를 소개하는 코너는 올해도 이어진다. 자, 그런데 일본의 전통문화 교실이나 애니, 만화를 소개하는 거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포인트 2예요. 디테일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얘네는 작년에 시작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호텔들의 얘기예요. 자, 사진 무료로 찍어준다고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개요이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포인트 2에는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들으셨다면 이 개요이에에서는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들으라 라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상황 설명문을 좀 잘 들어 놓으시면 문제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 설명문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숲을 보세요. 숲을. 자, 순서는 공략하는 순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상황 설명문 잘 듣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상황하고 내용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문제 1과 2와 다르게 질문이 미리 공개가 안 됩니다.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을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질문하고 4개 보기를 차례대로 들려주니까 여러분들 이때 귀 쫑긋 하셔가지고 본문에서 파악한 내용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개요 이해.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요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남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요? 남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자, 그러면 우리 지문부터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남자 얘기합니다. 週末、久しぶりに妹の子供に会って、一緒に公園に行ったんだ。そうしたら、落ちていた黄色い葉っぱを拾って、はい、プレゼントってくれたんだ. 주말에 오랜만에 여동생의 아이, 그러니까 조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조카를 만나서 공원에 갔는데 낙엽을 주워가지고는 자, 여기 선물 이러면서 삼촌한테 준 거예요. 오, それはかわいいね. 確か女の子だよね. 메이코さんいくつ? 자, 너무 귀엽다. 여자애였지? 조카 몇 살이야? 4歳になったところ. 4살이 막 됐어. それでありがとうって受け取ったらメイがありがとうって言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って言ったんだよ. 笑顔で. 저 몇 번이나 말해요. 고맙다고 내가 했더니 고맙다고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또 했대요.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뭐 나미다가 내 손이 났다요. 나 완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 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その言葉がね, 心に残ってるんだ. 그 말이 나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 気づかされるよね, 大切なことに. 그치, 그 아이로 인해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잖아. 중요한 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남자가 そうなんだよ. まだ4歳なのに. 그러니까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 아이의 고맙다라는 말이. 자, 그래서 여기서 남성이 가장 말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면 자, 조카가 선물을 기뻐해줬다. 자, 여기서 조카한테 선물 줬나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 내용이니까 아니고 조카의 미소가 너무 귀여웠어. 자, 이 말이 아니죠. 귀여워서 감동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귀엽지만. 그 다음에 조카와 놀아서 즐거웠어. 조카의 말에 감동했어. 여기서는 조카가
내가 아리가토라고 했더니 아리가토라고 해준 거에 대해서 이 사람 감동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즉 요지 파악을 한다면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맥락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지? 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화 표현이에요. 발화 표현. 자, 이 파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N 3, 4, 5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 이제 문장 구조를 좀 살피셔야 하는데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내가 하는 건지 혹은 상대가 하는 건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자, 뭐 친구 집이에요. 자, 친구 가족들이 막 있어요. 자, 하민 피카소. 자, 여기는 친구 집. 자, 친구 집. 자, 자, 친구 집입니다, 여기는. 자, 친구 집 문이고, 친구 가족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자, 화자가 친구 집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놀러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으니 이제 이해가 잘 가셨겠죠? 그쵸? 응.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게 어디고 도대체 누구랑 누가 하는 대화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상황 설명하고 첫 대사를 듣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뭐라고 할지를 떠올려 봐야 돼요. 자, 제가 상황 설명문 드렸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게 상황 설명문이에요. 놀러 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첫 대사. 그 다음에 아래의 표현들이 나올 때는 행위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주의를 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뭐뭐테 호시, 뭐뭐테 쿠레나이, 뭐뭐테 쿠다사이마센까 이런 표현 있죠. 이런 거 다 부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고래 못테 키테 호시 이러면은 이거 가져와 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상대가 가져오는 거죠.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래 못테 키테 쿠레나이 이거 가져와 주지 않을래? 그리고 못테 키테 쿠다사이마센까 이거 가져와 주지 않으시겠어요? 못테 키테 이타다케마센까 가져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똑같아요. 못테 키테 모라이타인데스가 가져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 수르륵 하고 청해에서 나오면 여러분들 막 엄청 헷갈려요.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자, 요거 하민 피카소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의 그림이었냐면은 카페で窓側の席が空きました。席を買われるかどうか聞きたいです。店員に何と言いますか? 자, 여자 사람이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림 좀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점원이 있어요, 여기에. 점원이 웨이터가 이렇게 쟁반 들고 이렇게 있고요. 요쪽에 자리가 빈 거예요. 요쪽에.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화살표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뭐라고 하냐라는 대사를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あの席に代わってもらえますか? 窓側の席に座らないといけませんか? あっちの席に移れますか? 자, 이거 어렵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1번 고르신 분들도 3번 고르신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다. 우선은 첫 번째는 あの席に代わってもらえますか? 라고 하면은 저 자리로 너가 바꿔주지 않을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너 자리 저쪽으로 바꿔주지 않을래? 옮겨주지 않을래?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문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거예요? 생뚱맞죠? 창문 자리에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싶은 건데
나 창문 자리에 꼭 앉아야 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아찌노 새끼니 우츠레마스까? 저 자리로 나 옮길 수 있을까? 자, 우츠루라는 동사를 알았어야지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츠루는 옮기다예요. 옮기다. 그러니까 아찌노 새끼니 우츠레마스까? 저쪽 자리로 나 옮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자,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즉시응답. 자, 여러분. 즉시응답 파트는 집중력이 중요해요. 왜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강을 지금 엄청 하민쌤이 열정을 다해서 길게 하고 있죠. 그런데 특강조차 집중력이 딸리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집중력이 길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이제 청해 시간에 이 9문제 막 풀고 있을 때요. 넋이 나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시험장에 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중요하고 간단하게 표기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 가면은 정말 그 긴장으로 인한 피로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쯤 되면은 하민쌤도 매년 N3 시험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치죠. 그런데 이쯤 되면은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너무 중요한데 의문사랑 시제에 맞는 답을 또 찾아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또 바뀌어요. 그럼 어떤 문제냐면, 과연 어떤 문제냐면 짧은 문장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권유나 제안받고 거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절하는 답변을 하고 싶을 때는 간접적인 표현을 일본 사람들은 쓰거나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소레와 초또 이런 거 있죠. 그건 좀 막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어 문제 자주 나와요. 경어 잘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사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예를 들어서 오겐키 데시타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오카게사마데 이런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오카게사마데 이러면은 덕분에요. 제가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이런 인사치레거든요. 이런 거 확인을 해 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さんの 結婚祝い先輩たちで買われるんですよね。私も参加させてください。 이 말에 대한 발화에 대한 답변을 고르면 되거든요. 모리씨 결혼 축하 선물 선배들끼리 사신다면서요. 나왔다. 카우를 카와레로로 썼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씀으로써 경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레르는 데스요네 뭔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선배들끼리 모리씨 결혼 축하 선물 사신다면서요. 선배들을 높여준 거예요.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번 가이타쿠나인다네. 너 사기 싫구나. 2번 에? 보쿠가参加するの? 응? 내가 참가하는 거야? 3번 제히 이쇼니. 그래 같이 하자.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쉬워요. 맞아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듣기 많이 하시고 꿀팁 하나 드리면 유튜브 많이 보시면 좋아요. 유튜브. 진짜. 너튜브. 이거 많이 보시면은 진짜로 귀 트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팁을 좀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특강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하민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험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고 또 우리 시원스쿨 총평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함께한다 라는 마음으로 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자, JLPT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